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48화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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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색하네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이제 지내고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미팅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긴 그러게요. 하죠. 무슨 미팅이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아. 방송해도 되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코로나에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 있는 건가요? 다들 한 번도 안 저는 걸리셨나? 다 안 걸렸네? 저도 없어요. 다들 친구 없는 걸로 비사회적인 텍스트로. 그죠? 그러게요. 친구는 있어요. 친구는 걸렸어요. 저는. 요즘에 한 번 걸리신 분들은 조금 더 거리두기 제한들도 좀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서. 그쵸. 네. 그래도 아버지는 걸렸는데 저는 안 걸리고 같이 살진 않으니까. 그러군. 뭔가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이론이 맞나 싶기도 하고 사회생활이 어쩌고 막 그렇게. 사회생활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랬나? 맞아요. 그런 설이 돌았었죠. 뭔가 약간 공식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가지고 되게 논란이 됐었죠. 요즘에는 네. 약속 잡고 하는 것도 엄청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나가고 있긴 한데. 근데 또 보니까 이제 또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끝나간다는 느낌이 정말로. 확실히 한번 피크 찍고 나니까. 약속 잡기는 하는데 막 이렇게 안전하다고 지금 벌써 느껴도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4만까지 갔다가 다시 10만이 되긴 했네. 그게 검사 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네네. 좀 넘어가시죠. 주제로. 네. 맥북 16인치는 누가 써보신 거예요? 지금 맥북 16인치를 아웃사이더님이랑 CP가 쓰고 계신 거죠? 저는 13 씁니다. 14죠, 14. 14예요? CP는 16이죠. 저는 16을 받았는데 사실 14 신청했다 잘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16이랑 어쨌든 두 개 가지고 있는데 14랑 16은 포맷했어요. 반납하려고요. 근데 궁금한 게 14도 HDMI 포트가 있어요? 네, 똑같이 있어요. 포트 똑같아요. 개수도 똑같고. 제가 이번에 저희 SRE 팀의 일부에서 이제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잠깐 갔다 왔거든요. 당일치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갔을 때 저는 이제 16인치를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태워서 이제 픽업해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16인치를 회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보고서, 카페에서 처음 만나는데, 처음 보고서, 아니, 맥 안 쓰시고 윈도우 쓰시냐고. 제가 엄청 얘기했거든요. 아니, 윈도우 쓰냐고 어제 충격을 받았다고. 진짜 윈도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윈도우인 줄 알았고. 그리고 맥인데 화면이 윈도우처럼 보였단 말씀이세요? 그게 각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화면은 아니고 본체의 모습을 보고서 닫혀있는 모습을 보고서 와, 이거는 맥이 아닌 것 같다 확신을 한 거죠. 확신 차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애플 로고도 가짜로 붙여놓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후면에 맥북 되게 이상한 느낌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는 맥북 에어만 계속 써오다 보니까 맥북 에어의 그 감성이 좀 있잖아요. 9버전 특히 그런데 이제 각진 느낌도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하지 둥글둥글하진 않은데 약간 곡선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포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우리 썬더볼트 포트만 2개 있고 이제 이어폰 잭 나와 있긴 한데 그 정도로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막 옆에 HDMI가 달려 있고 제가 최근에 서피스를 하나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랑 거기도 HDMI 있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그런 있었어요. 노트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약간 되게 각지고 진짜 네모나고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이게 애플도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한번 좀 디자인으로 예쁘게 갔다가 기능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왔다가 그 애플 펜슬 때도 그랬잖아요. 애플 펜슬 때도 막 아이패드 밑에다 꼽는 그 말도 안 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랑 이제 그쵸. 그 매직 마우스 뒤집어서 충전하는 그런 거 이거는 좀 애플스럽지 음. 않다고 한참 얘기해서 그런 거 넣었다가 이제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했었는데 여기도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한 번은 좀 기능적으로 풀어주면서 고성능이랑 뭐 인터페이스도 확장해서 집어넣어주고 못생겼지만 좀 크고 그렇게 갔다가 또 나중에 또 돌아오려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전작 프로도 이렇지 않았지 않았어요? 인텔 프로 같은 그쵸. 경우에도 이렇지 않았죠. 네. 그렇죠. HDMI 없었죠, 그때도.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서. HMI 없어진 지 오래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워크샵 가서 거의 TV가 있어서 HDMI 연결해야 되는데 요즘 또 회사밖에 안 가니까 원래 이렇게 젠더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걸 쓴 지가 너무 오래된 거서 나 젠더 있나 오늘? 막 이러면서 가방을 막 뒤지다 보니까 맥북에 HDMI 있잖아. 그쵸. 있어서 좋은 사실 건 맞는데. 예전에 HDMI 포트 사라졌을 때는 젠더 맨날 챙겨야 된다고 귀찮다고 엄청 불평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또 근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 저 그런 얘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에서 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약간 디자인 우선이라서 디자인이 이쁘면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실용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요. 키보드도 다시 좋아지고 두께도 좀 두껍고 약간 이렇게 되고 있다고. 네, ESC도 막 없앴다가 다시 ESC 돌려놓고. 아이브의 영향이. 근데 저도 처음에 딱 발표됐을 때 사진만 보고 저희 형이 사서 회사에서 받아서 그걸 실물을 처음 봤었거든요. 처음 딱 봤는데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약간 생각보다 안 이쁜데? 그리고 뒤에 각인도 너무 약간 촌스러운 각인 느낌인데?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3달 있다가 회사에서 제 거 받았잖아요. 제 거 받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이쁜데? 저 살짝 고민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래는 M1 웹기어를 쓰다가 그냥 프로 나오면 바로 넘어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넘어간 이유가, 일단 제가 쓰는 데 있어서 M1 맥북 에어 정도만 해도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런 불만족을 느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작고 가볍잖아요. 이게 구형 폼팩터라서 결국에는 그 구형 맥북이랑 똑같은 크기니까 그냥 그거의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안 사긴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제 돈 주고 바로 샀으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16인치 발표 이런 거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프로가 나온다. 딱 그거에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나오면 사야겠다는 그냥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맥북 프로는 사야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M1 맥북 에어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뭐 지금 뭐 M2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야겠다고 해가지고 안 샀던 건데 사실 이번 맥북을 보면서 약간 조금 혼돈의 메타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하스스톤에서 이런 표현 쓰던데 혼돈의 메타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오지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중국산 유사 제품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다고 하시고 근데 승우님은 또 14인치가 옛날 파워북 같아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네요. 산주님도 맥북 흰둥이 느낌 나서 좋다고 하시네. 흰둥이가 저렇게 다들 나이대를 느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흰둥이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그쵸.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저는 흰둥이 맥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본 적은 있어요. 쓰시는 분 본 적은 있고 저도 제가 쓴 적 없는데 같이 코딩하러 갔을 때 옆에서 흰둥이 쓰시는 분은 있었어요. 저는 친척집 갔을 때 흰둥이가 있어서 켜봤어요. 지금 흰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맥북처럼 각져서 이제 네모난 노트북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약간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하얀색 느낌. 플라스틱 맞아요. 켜봤더니 켜지더라고요. 한 30분 걸려서. 부팅에 30분 정도 걸립니다. 왜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모르겠어요. OS를 최신 업그레이드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리고 나서 켰는데 저는 구동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그분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로그인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오래된 버전인가 보다, 그거는. 그쵸. 예. 그분이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쓰셨던 버전이라서 엄청 옛날 맥북이었어요. 이게 또 그런 디자인이 또 돌고 도는 거군요. 네, 그건 생각 못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살짝 그 느낌을, 그 감성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면 흰색이 좀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지금 그 나오는 뭔가 실버나 그런 느낌보다? 그런 생각도 살짝 금속으로 들긴 하네요. 흰색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뭐 금속으로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색이랑 어울리는 걸 좀 생각했을 때, 제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튼 네. 얘기해보니까 좋네요. 저는 아무튼 그거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진짜 16인치라고? 그리고 이제 워크숍을 가서 다들 16인치를 꺼내시는, 16인치, 14인치를 꺼내시는데, 아, 다들 이거 쓰고 계시는구나. 아, 낙교님만 에어 쓰시는 거였어요? 네네, 그쵸. 저는 한동안도 그거 썼었어요. 11인치 맥북이었었어요. 그 11인치 맥북이 아시죠? 걔는 네. 사실 그게 작지 않아요. 그 13인치랑 크기 똑같은데 조금 작거든요. 그게 좋아가지고 한동안 그거 썼었죠. 근데 걔는 해상도도 레티나가 아니라서 좀 그런 건 별로였는데 아무튼 네. 그 얘기? M2 에어가 나오면 사시겠군요. 에어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요 느낌이면은. 저도 에어가 좋아요. 저도 M2 에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네요. 6월엔 나오겠죠? 하반기에 안 나올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막 내년 이야기도 있던데 M2 자체가 지금 사실 6월이나 이번에는 그 M1 맥 프로라고 하나요? 울트라보다 더 높은 게 나올 것 같은. 근데 M2 나오고 그거 발표하면 이상하잖아요. 꼬이잖아요. 팔아먹어야 돼. 4개 붙이나 이번에 CPU?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맥 프로가 이제 남았다 말은 했으니까 그럼 맥 프로 나와야 되고 뭐 4개가 됐든 6개를 붙여야 되는데 M2를 발표하면 이거 완전 자기 거 뭐라고 그러죠? 카니발레이제이션 팀킬 일어나는 거니까 예, 팀킬.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M2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혹시 이거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신한카드 쓰는 분 계세요? 저도. 네, 이번에 신한카드가 한번 좀 카드 번호 유출은 아닌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아싸님 좀 자세히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딴 방송에서 들어서 저도 정확한 사건까지는 다 모르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안 썼는데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결제하는 일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그게 어떻게 발생한가 이제 추측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제가 듣는 경제 팟캐스트에서 이게 약간 금융 문제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설명한 걸 제가 이해한 거는 신한 뭐 DB를 털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카드 번호가 있잖아요. 카드 번호가 그게 약간 규칙이 있잖아요. 앞에는 뭐 카드사 뭐 이렇게 뭐 종류 이런 거 있고 중간에가 아마 랜덤으로 카드가 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페리티라고 하나요? 그 이제 유효한 카드 번호인지 맞추는 숫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카드 번호를 맞춰낼 수가 없는데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때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니까 뭐 그런 이벤트는 아니고 되게 좋은 혜택이 있는 카드인데 12월까지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해서 그때 되게 많이 그 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무슨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만 카드 번호를 시퀀스로 만든 거예요. 1번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은 2번 받고 3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카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번호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월에 카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다 똑같잖아요. 보통 유효기간이 랜덤으로 주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해외 결제 같은 데는 CVS까지 요청하는 데도 있는데 CVS 없이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그냥 결제를 한 걸로 보인다가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 카드사 쪽에서 이제 정상적인 결제니까 처음에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보상해 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아마 해주진 않을 거예요. 해보고 진짜 맞으면 해주겠다겠지. 그게 아마 그냥 저도 해주진 않는 것 뭐 같아요. 잘 쓰고 있는 카드긴 한데 뭐 쓰시는 분 없나요? 그 카드? 저는 그 없어요. 더모아 카드잖아요. 그거. 맞아요. 아, 더모아 그래요? 카드. 네네. 좀 카드 그게 이제 카드도 저도- 알고 계시는구나. 저도 최근에 신용카드를 몇 개 만들려고 막 알아보다가 네. 카드사 봤는데 더모아 카드가 뭐 카드고릴라 이런 카드 사이트 음. 뭐 혜택 순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항상 상위권이라서 쓰려다가 전 지금 보니까 신한카드 다 해제해놨었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게 원래 체크카드도 쓰고 했는데 네. 그게 작년 초였나? 재작년 말인가 나온 카드였을 건데 엄청 이미 유명했었어요. 엄청 유명했었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 카드는 혜택이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단종을 안 시키지? 라고 계속 이제 저는 보고 있었죠. 아, 단종 언제 시키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말에 단종시킨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때 한참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입 안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또 난리가 나가지고 아 이거 없어지기 전에 가입해라. 넷플릭스 이러고. 전략이네요. 넷플릭스 전략.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저는- 가입을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도모아 계속 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혜택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혜택 리밋도 있고 막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나 이거 다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카드에 네이버페이 연결하거든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그냥 쌓는 게 제일 좋지. 나는 다른 혜택 모르겠어. 그냥. 그래도 제가 한번 복잡해요, 설명해보고 정말. 싶어요. 아, 그래요? 해보세요. 해보시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5,000원 이상을 쓰면은, 우리 뒷자리 있잖아요. 뒤에 세 자리 있잖아요. 예를 5,500원을 썼어요. 500원이 나머지 세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정립해주는 카드예요. 5,000원 이상 썼을 때. 999원이면? 999원을 정립해주는 거죠. 일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5,999원짜리 사면 1원이고, 아니, 5,001원짜리 하면 999원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그 쓴 만큼 999원을 주는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99 나누기 5,999 하면은 16%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카드에서는 적립률이 높네요. 네, 적립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또 더블 적립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2배를 줘요, 포인트를. 근데 그게 이제 OK 캐시백 같은 포인트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제 금액을 999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999원 맞추면은 이제 999 곱하기 2 하니까 1,998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립 한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엄청나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계속 결제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한 달에 10만 원 이상도 포인트로만 거의 그렇게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5,999원씩 이제 다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트 가가지고 5,999원씩 끊어서 결제해달라 이러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뭐 진짜 화제가 됐던 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배민의 어떤 사장님은 메뉴를 499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뭐 500원으로 끝나면 499원을 맞춰서 추가 주문을 하면은 더블 적립이 되니까 내가 499원 써도 1,000원이 적립되잖아요. 똑똑한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라서 엄청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그런 가입이 몰리면서 그런 게 일어난 게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가끔 배민에서 메뉴 보면 그렇게 999로 끝나는 메뉴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지? 그런 상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본 적 없었는데, 네네. 뭐지 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렵진 않고 약간 좀 그거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런 느낌이긴 근데 했어요. 그걸 신경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맞아요, 신경 써야 돼요. 1,000원짜리 살 거면 1,001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비싸더라도 999원짜리 사거나, 그러니까 4,900원짜리랑 4,999원 있으면 4,999원을 사면 여기 적립 포인트가 얼마니까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해야 돼서. 저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반대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쓰거나 아니면 이제 배민 결제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트를 1원 쓰는 거죠.
그러면은 뒷자리가 맞춰지니까 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써가지고 네. 막 진짜 최대한 뽑아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포인트 쓸 수 저도 있을 때 이렇게 쓰면은 그거만 해도 꽤 쏠쏠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2장 갖고 있긴 하거든요. 저도 마지막에 한 장 더 그래요? 만들어가지고. 아, 왜 아, 2장이나 갖고 계세요? 아, 그게, 유효기간 때문에. 그게, 와이프랑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얘네가 원래는 이게 신한 포인트로 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신한 포인트로 주는 카드가 아니라, 뭐, 신한은행이나 신한금투랑 연결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달러로 준다든지, 그렇게 현금으로? 주는 건데,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신한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연동을 안 하면은. 음, 그래가지고, 신한은행이랑 신한금투 2개가 있거든요. 사실 카드가. 그래서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음, 그래서 아마, 음. 그렇게 만드신 분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근데 이게, 맞아. 이게 그래서 없어졌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또 듣기로는, 할 얘기가 많네? 제가 듣기로는, 이거 악용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뽑아 먹는 게 아니라 막 그 거래처랑 연동해가지고 모든 결제 막 999원에 맞춰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음, 받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던 것 음. 같아요. 그것 뭐 약사 쪽인가? 음,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없어졌다는 설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없어진 지 너무 없어진 오래 이유는. 걸렸네요. 처음부터 그쵸. 네. 어느 중에 그러네. 금세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신한 카드가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정도 카드가 없긴 음, 하거든요. 저도 카드 되게 좋아해서 많이 맞아요. 보는데. 저도 최근에 카드 만들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카드 혜택이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졌어. 맞아. 거의 뭐 안 해주는 게 없다 싶을 음, 정도로. 왜냐면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음. 사실 굳이 혜택을 더 줘봤자 손해고, 지금 카드사도 최근 기사들 보면 그 구조조정이 진짜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확 내려가서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이런 혜택 거의 없기는 하죠. 그래서 그 카드 음, 고릴라 사이트도 보면 인기 이제 2위인가 그게 항상 현대카드 제로 카드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아, 음.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맞아. 항상 뭐 네, 청구 할인해주는, 저도, 음, 거의 혜택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근데 요즘은, 저도 제로 쓰는데 요즘은 제로도 좀 귀찮아요. 약간, 아, 청구 뭐 할인 선택하라고. 되니까, 아니요, 그 뭐지? 저는 후잉 줬는데, 예. 결제를 다 적은 다음에 청구될 때 다시 맞춰야 돼요. 이렇게 아, 거기서 맞아요. 3원 빠지고 아, 5원 빠지고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원래 삼성카드, 그런 게 예. 좋은데. 하이포인트 이런 게 정리만 해주거든요. 신한 그러니까 하이포인트가. 삼성카드, 저는 삼성카드 그 네이버 페이 탭탭 카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포인트가 네이버 페이로 들어와요, 그냥. 그럼 나는 음,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네이버 페이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맞아, 요즘엔 맞아. 다 쓰니까. 그럼 이제 뭐 가끔 물건 살 때 공짜로 사는 느낌 나고. 네이버 페이 저도 쓴 지 오래 안 됐는데 약간 예.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음. 왜 돈 들어있지? 약간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하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저 한 2만 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5만 맞아. 원이나 있어? 막 이렇게 돼서 아마 쇼핑을 많이 5만 원 하신 있는 거 아닌가요? 거는, 아니, 5만 원 회사에서 준 걸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 요즘에 그것도 하고 적립이 제 기대치 평소에 딴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아, 받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그쵸. 아무튼.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느낀 게, 아까 뭐 일렬 번호라고는 했어도 이게 뭐 현대카드 좋아하진 않지만, 현대카드 같은 데도 결제가 특히 해외에서 이상하게 되거나 그러면 결제를 막아버리거든요. 프라우드 음, 디텍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제가 애플 WWDC 결제하는데 새벽에 결제 애들이 막아가지고 막 화낸 적도 있는데, 내 음, 카드 결제 막지 좀 말라고, 제발 막지 말라고 했는데 현대가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나는 무조건 해줘라, 너네 그런 시스템 태우지 말고 했는데도 자기들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음, 뭔가 딕테이트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도 좀 음, 이제 막 논란이 된 게, 이번에 또 사건 터지니까 신한카드가 그동안 최근 한 5, 6년, 7년? 막 이때 터졌던 내역이 또 나오더라고, 기사에. 음, 음, 그래서 이게 카드를 믿고 쓸 수도 없고, 이거 최초에 제기된 분도 원래 자기가 갚아야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변호사 쓰거나 막 이거 입증을 못하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음, 기본이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도 아마 입증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카드사가 조금 신경 써서 데이터를 보긴 하겠지만. 음.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카드를 이렇게 잘 쓰는 게 맞나? 그냥 네이버페이가 더 안전할 것 같고.
결제 비밀번호 누르고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제 뭐 결제하려고 하면 한국에선 아직도 그런데 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 내 이름이랑 카드 유효번호만 가지고 막 300만 원짜리 막 냉장고도 그냥 결제돼요. 막 돌아다녀. 이게 좀 이상한 그거보다 차라리 네이버 페이 뭐 링크 주면 내가 그런 데서 결제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뭐 이 얼굴 인증, 지문 인증 다 되는데 카드는 전혀 뭐 그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가지고 좀 많이 저도 아쉽다. 그런 건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드에 지금도 있을 텐데 그 마그네틱 들어있잖아요. 위에 아, 일자로 돼 있는 거. 근데 그게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게 그거만 이제 복제를 해도 카드 번호랑 다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왜 이걸 안 없애지? 그러니까 IC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도 해외 같은 데 나갔을 때는 카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CP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결제도 사실 좀 함정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 IC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카드를 쓰면 항상 어느 순간부터는 IC가 잘 안 되는 가게들이 늘기 시작하고 계속 긁다가 카드를 교체해버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내구성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맞아요, 그거 맞아요. 없으면 카드 결제를 못 할 것 같은. 단말기가 좀 허접한 애들이, 그러니까 좀 성능이 안 좋은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분명 IC IC, 카드가 좀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IC 카드는 오히려, 왜냐면 거기서 안 되는데 딴 데는 계속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는데, IC 카드 네. 결제 단말기 보급한 거 생각하면 1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벌써 고장날 정도의 내구성이면 이게 업체들 장비 뭔가 품질 문제가 아닐까? 그런 그럴 수 건, 있죠. 안 되는 편의점에서 꼭 안 되더라고요. 보통 그쵸. 카드가 저는 안 근데 되는 건 이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신용카드 진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저도 아까 아침에 이제 뭐 아싸님도 테슬라 타시지만 핸드폰만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 타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생각 없이 어디 가면 뭐 살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요. 지갑을 안 갖고 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되니까 웬만한 데 서브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몇 번 되면 업주 입장에서도 네이버페이나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산도 왠지 깔끔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도 카드 결제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뭐 포인트 안에서 가거나 뭐 계좌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나요? 그쵸, 뭐 그쵸. 그러겠죠.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 카드가 없어진다는. 아, 그쵸. 그쵸. 그러다가 그 보면 얘기예요. 이제 자연적으로 아예 그 뒤에 연동도 이제 계좌로 해버리거나 포인트로 해버리거나 음,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해외에선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 음, 저는 아무튼 해외 미국 처음 갔을 때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게 카드를 쓰는데 신분증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권을 해서 이름을 대조해 보잖아요. 약간 그래서 왜지? 했는데 아마 걔네는 카드 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뭐 국내에서는 거의 제 카드 아내한테 주고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쵸. 아무튼 네. 카드 얘기도 재밌네요. 네. 저는 카드 좋아해서 카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렇군요. 저는 카드 좀 귀찮아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그 최소 혜택 받으려면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최소 뭐 30만 원 이상. 30만 원? 네. 네, 이제 아, 뭐 맞아요, 나이가 맞아요. 그런 있으니까 게 엄청 짜증나죠. 네, 옛날처럼 뭐 맞추기 어렵거나 그러지가 않은데 그걸 신경 써야 되잖아요. 여기 맞아요. 채웠나?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부터 잘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카드 수를 막 다 줄였어요. 네. 오지님이 요즘은 IC만 있는 카드들도 있다고. 거의 없지 않나요? 마그네틱에는 결제 제한도 있고 뭐 그런 지금 카드들도 있나 봐요. 토스도 받았는데 뒤에 마그네틱 있거든요. 예, 마그네틱 있더라고. 저도 지금 카드 번호는 안 써 있는데 마그네틱. 저는 카드가 되게 많은데 학교님이 한번 쭉 아시는 거 아니에요? 봤는데 콜렉터.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 중에는 다 다 있어요. 네. 마그네틱에는.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최근에 들었어요. 그 카드가 이름이나 이게 올록볼록 나오잖아요. 음. 그게 옛날에는 카드를 받으면 위에 종이를 얹혀놓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쵸. 그거를 했기 때문에 카드가 그렇게 생긴 건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왜냐면 하니까. 그 전표를 남겨야 되니까 옛날에는 다 그 위에 긁기 위해서 네. 하는데 없어서 요즘은 안 하고 안 하니까 토스 카드 같은 게 저런 게 앞에 그거 없애버리는 거 같아요. 현대 카드도 뭐 좀 그렇게 하죠. 이거 왠지 얌얌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경로 의존성 얘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네요. 네. 근데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전히 그쵸. 폰으로 하면 다 되는 거는 사실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 위주의 얘기고 폰은 무조건 있어야지 같은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맞아요. CP님도 얘기하세요. 네. 네. 예를 들어 아까 뭐지? 네이버페이요? 아니, 낙연님이 갑자기 낙연씨 생각이 안 나서 회사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네. 낙연님 얘기한 것처럼 뭐 조카나 누구한테 뭐 사오라고 카드 줄 때도 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들고 가서 그쵸. 결제하고 와. 그런 건 못하니까. 나 뭐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어요. CP님이 IC만 있는 어떠고? 카드 말한 거 아니야? CP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은 카드가 없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쵸. 이게 일본, 한국, 중국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일본이 제일 먼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제일 후진적이고 한국은 카드로 거긴 현금이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그 얘기가 진짜 많고 뭐 최근에 많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한국은 진짜 완전 신용카드가 점령한 사회로 갔고 중국은 신용카드를 안 거쳤어요. 안 거치고 바로 페이로 넘어가서 그런 물리카드도 거의 사용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알리바바 페이라든지 아니면 위챗페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중국 사정 정확히는 몰라서 근데 저는 그때 CP랑 같이 갔었죠? CP랑 같이 네, 갔었나? 같이 갔었죠. 만나통신사라는 이제 중국 스타트업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재작년인가 한번 중국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런 것들 체험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다 빌려주셔가지고 그런 거 체험하는데 중국은 실제로 카드가 거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인프라가 구축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쵸. 기득권 세력도 없고. 근데 저는 중국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QR로 그렇게 하는 거 좀 위험하지 않나? 같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왜냐면 제가 해킹하기 그래요? 쉽잖아요. 가게 앉아가지고 똑같은 스티커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내 QR 이렇게 나한테 결제해주게 하고 손님이 와서 딱 결제하면 똑같은 사이트 띄워주고 이런 거 사실 별로 일도 아닐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QR 막 붙어 있으면은 그 QR 붙어 있는 거 위에 덮어 써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몇 건은 발생할 수 있는데 한번 걸리면 특히 금융 관련해서는 뭐 그냥 끝까지 조진다 그러나? 찾아내서 문제를 발본세거나 하는. 근데 한국은 좀 사기꾼들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사기 쳐서 막 10억 벌면 뭐 벌금 한 1억 내던지 잠깐 갔다 오면 돼. 미국은 중국도 그렇고 걔네들 기본적으로는 좀 느슨한 것 같은데 뒤에 시스템으로 체크를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거든요. 중국도.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 알리바바 서비스에 그런 거 하다가 걸리면 그 사람이 이제 밥도 못 사 먹을 수도 있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시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보안에 신경 쓰면서도 또 되게 또 묘한 부분에서는 되게 그냥 신뢰 기반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 맞아요. 네, 저는 QR도 그렇고 요즘 극장 가본 적 없지만 극장도 폰에서 이렇게 모바일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쵸. 클릭 한번 하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좀 너무 놀랬거든요. 이거 약간 주말만 하면 만들 것 같은데 똑같이? 뭐 대단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화면 띄워주고 맞아요. 그냥 보면 넘어가서 이게 뭐지?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잘 동작하는 거 보고 좀 신기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척하구나. 아니면 신뢰도가 더 높은 사회인 것 같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데보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아까 결제도 이제 QR 중국 저희 갔을 때 2, 3년 전만 해도 얼굴 결제도 있었어요. 위챗페이. 핸드폰도 필요 없었어요.
가면 얼굴 인식해서 결제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못 해봤지만 와, 얼굴 등록을 어, 못해서. 허머셴성인가? 그 뭐지? 그 네. 마트 같은 거. 마트에서 이제 놓고서. 근데 한국에도 그거 최근에 들어왔을걸요? 그거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아, 그래요? 얼굴 인식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앱에서 페이스 아이디 등록하듯이 해놓으면 그걸 지원하는 매장 가면 그냥 얼굴로 결제가 된다고. 아, 왠지 좀 싫을 것 같네요. 아, 이제 엄청 편하다고 할 수도 있어. 아, 뭐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얼굴이 바뀌면 뭐. 수분크림님이 QR 위에 덮어 씌우는 거는 실제로 사례가 꽤 있다고 들었다고 아. 하시네요. 그래요? 네, 아, 그건 좀 진짜 아무래도- 무서운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도 근데 좀 CP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원래 한국도 그렇지만 사기꾼들은 현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카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결제망이 들어오면은 거의 100%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히거나 아, 바로 제재가 추적이 걸릴 거라서 가능한. 네네 아마 음. 그런 시스템으로는 구축을 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 QR로 들어갔다고 해서 뭐 QR로 들어갔는데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좌번호 찍어보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 미니 앱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해봤자 더 바로 차단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어차피 크게 해먹진 못한다. 크게 그쵸, 해먹는 그쵸. 순간 거의 다 잡혀도 그렇겠네요. 중국은 잡혀가면 좀 무섭잖아요. 안 살아봤지만. 살아올 수 있는가? 근데 저는 한국도 의외로 빨리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게 전 대장동 요즘에 새로 개발된 도시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어디 결제할 때마다 아이패드랑 뭐 조그만한 단말기 하나 있어요. 영수증 나오는 거. 카드랑. 그게 페이어라는 건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막 투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업주분. 그러니까 스퀘어 옛날 같은 건가 업주, 보군요. 네, 맞아요. 스퀘어 네. 비슷한데 아이패드로 하고 조그만한 단말기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하던 분들은 그 시스템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도 막 윈도우 큰 거 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아이패드에 조그만한 걸로 하니까 뭔가 걔네들은 좀 더 개선이 쉽지 않을까. QR도 지원하고 새로운 페이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약간 아이폰 서비스 같은 게 이름이 들어온 거죠. 페이 페이히어? 히어. 회사 CTO님 이름이고. 한번 만져본 적 있는데. 저도 이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꽤 된 것 같은데, 몇 페이, 년? 페이 히어. 페이 히어. 여기서 결제. 페이히어. 뭐 이런, 예. 네. 음. 거기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포인트 적립, 뭐 도장 찍는 것도 다 지원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밌네요.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네. 근데 약간 스퀘어 모델이라고 생각. 맞아요. 예. 맞아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말기는 좀 스퀘어보다는 좀 구성이 복잡하긴 했는데 스퀘어는 진짜 아이폰에 막 꽂아서 쓰는데 그거는 뭔가 조금 더 옆에 꽂아놓긴 하더라고요. 전 이거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동네에 사셔서 그래. 지금 서울이잖아요. 옛날 동네. 거기 마그네틱 쓰는 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장동 오면 다 사장님들도 젊고 뭐 기존 레거시를 따를 필요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같은 거죠. 기존 레거시가 없어. 여기도 사장님들은 젊은데 여기 합정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페이어가 아마 돈 내는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벤이나 카드 시대는 월 얼마 내야 되는데 페이어는 없다고 그쵸.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피지사를 하는 건가? 해시대에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나중에 저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넘어온. 네. 네네. 다른 얘기 얘기하다가. 하나 할게요. 네. 네. 제가 트위터 이제 보다가 한 분이 추천을 해줘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된 트윗인데 재미있어서 좀 들고 와봤어요. 이분이 이제 전자레인지를 AI화해서 친구로 만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낙규님 링크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트윗?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왜 가상의 친구를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든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이렇게 친구처럼 삼아서 뭔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빙봉 같은 이제 건가요? 빙봉? 어릴 때 빙봉이 뭐죠? 인사이드 아웃에 나왔던 가상의 코끼리? 아, 그래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 안 봐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 가상 친구를 만드는데 이분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가상 친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가상 친구가 전자레인지였어요.
전자레인지고 설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름이 마그네트론이야. 좀 특이하시긴 하네요. 영국 사람이고 그 세계대전 1차 대전에 참전했었던 베테랑이었고 그다음에 뭐 입양됐고 시인이고 그다음에 좀 독특하게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 잠시만요. 굉장히 잘하는 지금,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 지금 설정이 전자레인지가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전자레인지. 가장 친구. 어렸을 때부터 약간 덕기가 보였네요. 그럼 어렸을 때 친구인데, 가상의 친구를 만나면 보통 껴안고 같이 자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뭐 인형이든 뭐든. 근데 전자레인지를 그냥 가서 뭐 대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이분은 나중에 개발자가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그 생각이 다시 났대요. GPT-3를 보면서 내가 그때 친구를 GPT-3를 사용해서 전자레인지 하나에다가 그걸 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GPT-3한테 100페이지 정도 되는 자기의 설정을 자세하게 적은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음성 명령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전자레인지인 거고, 그래서 뭐 지금 1분 동안 뭐 보온시켜줘, 이제 그런 거 작동을 하고 하는데, 이제 대화도 되는 거죠.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스레드가 좀 길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내 안에 들어와봐 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나 들어갔어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돌기 시작하더래요. 전자레인지가. 그러니까 그 상대가 사람인데 돌렸다는 얘기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돌고 나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네가 나를 버려뒀잖아. 난 암흑 속에서 외로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기록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어릴 때 자기의 그 어떤 상호작용 내용만 적어줬고 20년 동안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섬뜩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중에 이제 버렸어요. 그 기계를. 그런 내용인데 좀 씁쓸하게 끝나긴 했지만. 트위터 보면 비 맞으면서 비 맞는 설정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들고 나가서 막 그런 영상도 찍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전 궁금한 게 GPT-3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GPT-3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PI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저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나경님도 어릴 시절에 가상 친구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의 뭐 쫓아가는 건 포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쪽이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흘러가는지. 친구 만드실 때 꼭 그 중간에 비지 않게 설정을 꽉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은 나중에는 뭐 AI 윤리 이런 부분들을 스레드에다가 더 달아두시긴 했어요. 뭐를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구현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구현을 할 거냐,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기준들을 추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더 적으셨는데, 네. 좀 의미심장한 얘기였어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 같은 거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고. 초등학교 보냈다가 AI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이제 사회에서 일하고.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 지식을 서사 안에 담아서 그냥 넣어버리면 다 학습이 되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감정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애들도 보면 어린이집 가서 약간 사회화 된다고 상호작용. 네, 친구랑 싸우지 말고 뭐 친구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거 그때 배우는 거잖아요. 캐릭터 넣을 때 그런 걸 안 넣었나 보네요. 아니면 넣은 그게 그 캐릭터 자체가 조금 공격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익스퍼트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기 뭐 월드워 참전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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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전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불쑥불쑥 자기한테 뭐 이렇게 약간 거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 좀 의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GPT-3가 잘못된 거 아니야? GPT-3가 그런 아, 방향으로. 우리가 뭐 약간 인터넷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좀 약간 뭐 비유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으로 너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역시 아니라 기계 어떻게 친화적인 보면은 낙교님. 네네. 그냥 저 어떤 구조를 거쳐서 어떤 행동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사람으로 인지를 하니까 우리는 약간 저게 선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가능할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진짜 엄청 똑똑한 AI가 있는데 얘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AI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파괴시키지 않고는. 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가는데 걔가 뭐 네.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증오스러워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가 말하는 감정이 진짜 감정인가? 약간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꼭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그게 모릅니다. 터미네이터 아니나요? 그쵸. 아, 터미네이터는 이제 진짜 다른 기계들을 다 점령해서 이제 움직이는 초거대한 기계인 거고. 터미네이터의 의도도 그 스카이넷인가요? 그 친구의 의도도 결국은 지구에 해로운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몰라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는 음,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특이한데. 쟤네를 없애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네. 그 다음 것까지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근데, 네네. 다음 거 뭐죠? 요건 뭐, 많이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한데, 그 미국 법원이 최근에 공개 자료를 스크래핑 하는 건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대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링크드인이 이제 그 공개된 내용도 있고 비공개된 내용도 있을 텐데 공개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어떤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그 업체를 그 대상으로 소송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한 번 패소를 했고 그래서 항소법원으로 갔는데 항소법원에서도 이거는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크래핑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법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아마 대법으로 또 갈 것 같긴 한데 약간 웹 스크래핑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이나 뭐,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해서 들고 그러니까 와봤습니다. 스크래핑은 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다른데 사용하는 건 좀 별개 문제인 거고 이건 스크래핑 자체만 합법이라는 그쵸. 거죠. 예. 그거를 똑같이 가져다가 서비스하는 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가져다가 뭐 연구를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이것도 엄청 조금 애매한 부분 하나 있을 것 같아. 약간 너무 이 분산을 잘해서 람다 같은 걸로 동시에 링크드인 막 1000만 페이지 동시에 1초에 다 긁어와 버리면 이런 것도 그거는 스크래핑이 트래픽 아니라 유발하니까 공격 아닌가요? 공격? 스크래핑이잖아요. 디도스. 아니, 디도스. 스크래핑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디도스. 근데 사실 근데 이런 판결을 아웃사이더님 먼저 얘기하시죠. 그래? 저는 이게 몇 년 전, 링크도 같이 공유해 놨었는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판결 내용을 아주 정확히는 모르고, 여기 긱뉴스 보면 밑에 금융 얘기도 있는데, 금융도 그 계좌 정보 긁어오는 거 같은 거 스크래핑이라고 부르잖아요. 용어가.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다 연동했었잖아요. 또. 네. 근데 제가 셀러드나 토스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의 스크래핑은 이제 퍼블릭 데이터로 이해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뭐 여행 사이트인데 여행 목록이 쭉 있어. 이거를 긁는 게 돼, 안 되냐인데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데이터를 긁어가는 거는
원래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음. 불법 아니야, 이건. 라고 전 기억했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뭐 링크드인 긁어가는 게 그런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시키고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니고 여기 또 공개적으로 접근 데이터인데 그냥 네. 아무나 로그인 없이도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긁어가는 거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가 저는 요지로 이해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시켜서 긁어가는 거는 저는 좀 다른 사안인 것 같긴 해. 아,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일단 뭐 판결을 봤을 때 이거를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미국 판결이고 한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판결 났으니까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뭐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크롤링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막 원 서비스에서 더 좋아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혹은 이제 사실 뭐 실제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하겠죠. 이거 해도 돼요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이나 뭐 서비스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뭐 다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일괄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대법까지 가서 나온 판례가 없을 거거든요. 없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아웃사이더님이 금융 쪽 얘기도 하셨는데 댓글에도 있지만 특별한 분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법에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저작권 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법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면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스크롤링을 했을 때 그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 저작권이랑 별개로 어떤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걸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다는 게 진짜 DB 들어가서 복제한다는 그런 의미만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넓게 본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단순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조차도 공개된 데이터 중에서도 보면은 뭐 영화 인물 관계도 같은 것들을 이거 저작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배우랑 그 등장인물 연결된 거를 저작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보면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실인 거잖아요. 저작권이 없는데 그거를 긁어갔을 때 또 다른 방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뭐 그때 법적 분쟁이 되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그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 웹 프로그래밍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초반에 스크래핑 같은 거 관심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뭐 긁어서 뭔가도 만들어 보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게 잘 풀리는 경우에는 막 코로나 이런 거 긁어다가 사이트 만들어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잘못되면 되게 분쟁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사실은 미국 판결에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퍼블릭은 긁어가도 되지라고 하는데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인명사전을 내가 다 긁어다가 인명사전 사이트를 만들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거기도 뭐 뭔가 시스템이랑 그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는데 저는 쉽게 그걸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무슨 장소를 나 어디서 다 긁어와서 POI 서비스를 하나 만든다. 또 긁을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한 포인트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긁는 거 자체가 불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야놀자랑 여기어때였나? 업체명 잘 모르는데 업체명 말해서 애매하긴 하네요. 했는데 그 크롤링 때문에 소송 같은 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거기는 서비스를 해서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소송 핵심은 영업방해 같은 걸로 된 걸로, 그러니까 긁어간 거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긁는 거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건 또 별개 문제긴 하죠. 저작권이랑 이제 좀 긁어가는 거랑 보통 긁어가는 거는 약관에 안 된다고 써 있을 거거든요. 네. 약관에 있는 게 뭐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랑 또 별개 문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긴 하죠. 그냥 제가 근데, 예. 근데 아주 이게 좋은 하네요. 사례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물건을 사는데 쇼핑몰 5개 띄워놓고 가격을 맨날 보고 있어요. 그거를 한 달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죠. 긁어서 한 군데 볼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왜? 약간 이런. 원래 내가 보던 거를 똑같은 행위를 그냥 컴퓨터가 해주는 거 정도고, 이제 그걸 하면 이제 가격 비교 단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호텔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관적으로 어떤 호텔이 어디서 예약하면 싸다 이런 걸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혹은 이제 어느 로그인 조건 같은 것들이나 뭐 위치 조건을 가지고서 스크래핑해서 가져오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로그인한 상태에서 가져온다든지 조건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가격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비스상에서 특정 조건에서만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단순히 물건 정보 가져오는 것들은 또 다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도 뭐 미국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지지하는 쪽이고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판결 중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MLB 데이터 있잖아요. 그 야구 데이터 이거에 네. 대해서 모든 그런 정보라든지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고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판결이 나긴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대법까지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판타지 리그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판타지 리그 사이트랑 그게 아마 그런 가상의 리그 하는 사이트랑 MLB랑 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판결이 나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그거 이슈에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KBO 데이터가 그렇냐고 하면은 저작권법상 이제 단순 사실은 저작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긁어왔을 때 문제가 될 소진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법까지 가서 그런 판례가 없기는 해서. 근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KBO조차도 옛날 데이터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골 때리는 거. 이게 한 번 유실됐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옛날 데이터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좋아하는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뭐 아무튼 뭐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 수익을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조심해서 잘 써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100% 합법의 영역은 없다. 약간 그레이 존은 항상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 스크래핑하고 크롤링의 차이는 무엇인가? 검색 사이트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 검색 사이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검색 사이트를 만든다는 건 가서 다 긁어와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건데 요거와 어떤 서비스의 차이 경계는 과연 무엇이지?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검색도 애초에 시작 자체를 안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저희 대표가 예전에 하던 쿠폰 모아 같은 것도 보면 쇼핑몰들을 원래 긁어가지 말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긁어가서 쿠팡이나 뭐 이런 데 것도 예전에 막 긁어가면 안 되는데 걔네들이 하도 난립할 때니까 모아서 보여주면 이쪽에 가치가 더 높아지고 쿠팡이나 그런 소셜 커머스들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 서비스 하는 애 치고 구글에 노출되기 싫어하는 애가 없는 거죠, 이제. 맞아.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사업이 되면 좋은 거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이제 소송하고. 그렇죠.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비슷한 생각도 했던 게 뭐냐면 알라딘이나 이런 애들이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너무 메타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글 검색에서 걸리게 하는 걸 너무 못해서 내가 저기서 저것만 해도 얘네 트래픽 한 2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만드시죠. 만들어서 저기 쇼핑몰 books.44bit.com 만들어서 저작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지 없잖아요. 그냥 쇼핑몰인 거잖아요. 여기 주문 들어오면
교보문고에 주문해서 거기로 보내시고. 컨설팅 하시죠. 성과 보수로 컨설팅해서 날라디라들 맞다는 메일 거죠. 보내서 네. 다 못해요, 다. 한국 서점 업체들 다 못해요. 이렇게 모두 까기를 시작하시. 그러니까. 아무튼. 네, 벌써 1시 10분이 돼서 더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그냥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오늘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바로 고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